그러면 우리 이 영상을 보는 1학년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무조건 표. 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우리 고1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도대체 고등학교 생기부는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나 걱정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1 때 필요한 생기부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생기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를 보면 제일 먼저 인적 학적 사항이 나옵니다. 인적 학적 사항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불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없다. 그냥 이 아이들의 기본 정보가 있다.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출결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결 사항 같은 경우는 인정결석, 인정지각, 인정조퇴, 인정결과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아이가 질병으로 결석과 지각이 너무 많은데 이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픈 건 죄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미인정 결석,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가 나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친구들이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인정이 많은 건 이 친구의 학교 생활의 성실성적인 측면에서 그닥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죠. 어느 정도 그 횟수가 많다 보면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많다고 해서 반드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인정이 좀 많을 때는 면접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두실 필요성은 있다.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웬만하면 미인정은 없는 걸로 하는 게 쓸 때 속 편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건 이제 수상경력입니다. 예전에는 수상경력이 미치는 영향이 꽤 있었죠. 그러나 현재 수상은 미인정이죠. 이거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학 측에서 확인할 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의 대회를 약간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그 탐구를 좀 딥하게 하고 그것을 진로나 세특에 연계해서 쓸 수만 있다면 수상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거지 수상 이제 영향 없어? 그래서 그냥 나는 수상을 아예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느냐의 문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떠한 진로와 연계해서 유의미한 대회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다면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전략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보는 하나의 기회로 삼아도 나쁘지 않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런 게 없다면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고나 보통의 특목 자사에서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에 뭔가가 기재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이 지나면 생기부에 크게 두 개의 축 중에 하나인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은 자동봉진 또는 자동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시다시피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학업 외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참여했고 활동을 했는가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나 학급의 임원, 체육대회, 수학여행, 합창제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기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자율활동은 1학년의 경우 특목자사를 제외한 보통의 일반고는 나열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열식이 아닌 경우를 찾는 것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1학년의 자율활동이 이렇게 나열식이 됐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학종을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일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아리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원래 동아리 활동은 창체 동아리 활동과 자율 동아리 활동 두 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2024 학년도 이후부터는 자율 동아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창체 동아리만 한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 비해서는 협업의 활동들이 조금 많습니다. 같이 실험을 해보거나 같이 신문 같은 거나 책을 만들어 보거나 하는 협업의 활동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나의 역할의 구체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이 되면 매우 좋다 이렇게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야외에는 왜 냉난방기가 없는지 궁금증을 가져요. 해결 방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직접 본인이 설계를 하죠. 3D 프린트를 만들고 펠티어 소재와 배터리로 회로를 구상을 하는
하는 형태로 제작을 해 보았어요. 이 아이의 역할이 좀 잘 드러났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의 활동을 하더라도 1학년이기 때문에 2, 3학년만큼 매우 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제작을 했는지 나의 역할의 구체성이 이 정도면 1학년 치고는 꽤 잘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탐색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진로와 관련돼서 본인이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와 관련된 활동들이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활동이 500자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 500자임에 반해서 진로 활동은 학년당 700자가 써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수해서 나의 어떠한 진로와 관련된 관심을 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창체의 마지막 봉사활동이 나옵니다. 우리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현재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봉사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내에서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전의 봉사활동은 봉사의 시간 또는 봉사의 질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입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었던 시절이 있다면 지금의 봉사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의무사항 정도만 한다, 이렇게 그냥 보통 얘기를 합니다. 봉사 시간이 많다고 유리하거나 봉사 시간이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적은 것은 어느 정도 조금 불성실하거나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적정 시간에 적정한 봉사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 저는 그냥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합쳐서 그래도 한 35시간에서 40시간 정도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이기 때문에 내가 불리한 어떠한 생기부나 내신을 봉사 시간으로 만회하겠다거나 하는 따위의 생각은 봉사에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나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회 같은 경우는 이 아이의 등급 어때? 이 아이의 원점수는 어때? 이 아이의 평균, 이 학교의 평균은 어때? 그래서 이 학교의 표준 편차는 좀 어떤 거야? 수강자 수는 조금 몇 명인 거야? 라는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요 등급만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 학업 역량은 단순히 이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수강자 수, 석차 등급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같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줄여서 과세특 또는 그냥 세특,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보면 과목별 세특을 과세특이라고 하고요. 개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모든 학교가 써주지는 않은데 이거를 그냥 보통 개세특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활동 500자예요. 동아리활동 500자죠. 그다음에 진로활동 700자입니다. 행특 500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요소를 합쳐서 2200자인 반면에 기본적인 과목을 7과목을 이수하고 각 과목마다 500자씩 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세특만 하더라도 3500자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개세특을 만약에 썼다면 500자가 합쳐져서 기본적으로 4000자 이상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체를 합치고 행특을 합친 것보다도 세특 그 하나 자체의 자수가 워낙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도 세특의 비중은 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체 활동 같은 경우는 나에게 주어진 학교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심화 있는 실험을 하거나 또는 실험이 없거나 학교의 질적 차이에 의한 생기부의 어떤 질적 차이가 결정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아이의 호기심과 아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탐구 역량을 가장 많이 보여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학업 역량과 가장 많은 진로 역량을 읽어낼 수 있는 학생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하나만 꼽는다라고 한다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있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숫자들, 그 다음에 이 서술들이 넘버1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7번째, 독서 활동 상황이 있습니다. 2024 학년도부터는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미반영이 되어서 대학 측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양이 많으냐 적느냐는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서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창체 활동이나 세특에서 나의 호기심을 가장 환경에 구애받음 없이 탐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좋은 수단은 여전히 독서 활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부의 8번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줄여서 행특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어 있는 현재 입시 체제에서 이 행특은 교사 추천서를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수의 제한으로 세특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는 자율이나 진로나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탐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특에 넣어주시는 선생님들이나 학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특은 이 아이의 공동체성이나 또는 역량,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아이의 진로나 학업 역량까지 넣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행특이 좋다 안 좋다, 행특에서 어떤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가를 저는 보통 보는 편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하나의 생기부로 1번부터 8번까지 학생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이제 종합을 해보면 우리 2024 학년도부터 학생부 대입 반영 사항은 매우 많이 축소된 형태로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됐습니다. 일단 2022, 2023 대비 2024 때 미반영된 것이 영재 발명교육, 자율동아리, 그 다음에 개인 봉사활동 실적, 수상, 독서가 일단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적 합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자, 근데 이러한 단어가 이제 없어지고 2024 학년도부터는 이것이 진로 역량으로 조금 더 대체됐다라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해서 이 대학에 갔다 더라와 2024 학년도 이후, 그러니까 올해 신입생이죠. 24학번 선배들인데 이후의 평가 포인트는 조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전하고 달리 확연하게 2024 학년도는 내신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내신이 중요해진다고 해서 국수형과 또는 전교과 또는 국수형 사이의 총 등급이 중요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실은 조금 더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공적 합성이 없다 보니 진로 역량으로 갔을 때는 내가 컴퓨터 학과를 가고 싶어서 컴퓨터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진로 관련 교과목의 내용 심화가 매우 중요해졌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일단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한 모든 아이들의 생기부는 다 훌륭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가 압도적인 내신을 갖고 있으면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이 평가가 되죠. 그러면 생기부가 쏘쏘여도 학종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신이 조금 안 좋아, 생기부로 커버하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모두 다 동일한 수준으로 생기부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내신이 매우 좋으면 그냥 성실히 참여한 것만으로도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영상을 보는 1학년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나는 도대체 뭐를 해야 해? 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을 아예 말씀드릴 거예요. 1학년은 무조건 내신만 따십시오. 1학년은 생기부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성실하게만 이수했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어떠한 중점 활동이나 중점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이 한두 개가 서술이 되면 그것이 없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세특이 다 쏘쏘이지만 예를 들어 지금 이 학생처럼 이런 구조, 생명과학의 자연 선택을 공부하다 생물은 4단계에 걸쳐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호기심을 가졌어요. 자, 이거는 그래서 뭐를 했냐면 본인이 직접 이런 식으로 탐구를 해봤다라는 과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반 학우들 앞에서 이를 발표함이라고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면 1학년 생기부로서는 호기심, 그 다음에 그 호기심을 해결하고 있는 나의 구체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학년이 2, 3학년처럼 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학년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호기심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노력만 한다고 하더라도 생기부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기재와 미반영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2024에서 미기재된다라고 하면 이제 방과 후 학교 활동 같은 경우는 아예 기재가 안 되는 거고요. 미반영이 되는 건 생기부에는 기재가 되어 있으나 대학 측으로 나의 학생부가 넘어갈 때 그것이 빈칸 처리돼서 블러 처리돼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미반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봉사활동 같은 경우죠. 개인 봉사활동은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이거 자체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율동아리 자체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상 같은 경우는 나의 진로와 관련돼서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참여를 해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미반영이라고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형태로 좀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1 때 너무 우왕좌왕하다가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4월 이 시기에 조금 더 어떤 것들을 좀 계획을 해볼까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그래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챙기거나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것 1학년은 그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결국 불합하거나 교과가 주전형이 되는 친구들은 결국 이것을 3학년 때 알거나 2학년 생기부가 거의 끝날 때쯤 생기부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를 알게 되면서 후회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6클의 1학년 친구들은 그러지 않고 지금 1학년 때 도전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